중학교 1학년 때는 뭐 했었느냐면, 음, 좌표 평면 했었지. X축, Y축 위에 순서상을 어떻게 점으로 표현하는지 하고, 그래프라고 하는 게 뭔지를 배웠어. 그치?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관계식을 만족하는 X와 Y의 순서상을 좌표 평면의 점으로, 하나의 점으로 탁 표현하는 거, 그게 그래프였거든. 그거 했었고, 또 정비례 관계하고 반비례 관계하고, 이걸 배웠어. 음. 우리가 이제 뭐였냐면 함수를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중학교 1학년 때 한 거고, 이제 그 2학년 때는 본격적으로 함수의 가장, 다항함수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1차 함수를 배우거든요. 1차 함수. 그러면 이제 함수가 뭔지부터 생각해 봐야 되겠지. 그치, 함수. 자, 함수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여기서 우리 이제 이 함이잖아, 함. 너희 함이 뭔지 알기? 함. 함이 무슨 상자 같은 거 얘기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수학 교과서에 보면, 음, 수학 교과서에 보면은 어떤 상자에다가 숫자를 넣어. 그런데 그 상자에서 이제 어떤 결과로 뭔가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무엇인가가 하나 들어가가지고 함수라고 하는 거는 무엇인가 하나 정해져. 여기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거든. 근데 그 결과가 오직 하나만 나와야 돼. 어떤 숫자를 하나 넣잖아. 그러면 그 결과로 오직 뭔가 정해질 때 하나가 정해지는 관계를 함수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넣는 그 수가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그쵸? 그걸 우리가 변수라고 하거든, 변수. x, y는 계속 바뀌는 수니까 그런 걸 변수라고 하는데, 두 변수가 있을 때, 한 변수가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나머지 한 변수가 오직 하나만 정해지는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해요. 자, 함수. 자, 두 변수가 있어. 두 변수. x, y가 있을 때, x가 하나 정해지면 그에 따라 y가 오직 하나로 정해지는 정해지는 관계. 요게 함수예요. 자, 그 x와 y의 관계는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거든.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fx를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x의 약수를 x의 약수를 y라고 해보자. y. x의 약수를 y라고 하면 이거는 함수가 될까? 안 된다 이 말이야. 왜냐면 x가 1일 때는 그쵸. 1의 약수는 1밖에 없으니까 y가 1이지. x가 1일 때 y가 오직 하나로 정해졌거든. 근데 x가 4가 돼봐. 그러면 4의 약수는 뭐 있는데? 1, 2, 4 이렇게 여러 개 생길 수 있지. 오직 하나로 정해지지 않지. 그래서 이거는 함수가 안 돼. 그쵸? 이건 함수가 안 돼요. 왜 함수라는 건 x가 하나 정해졌을 때 y도 오직 하나만 정해지는 관계가 함수였잖아. 그럼 만약에 x의 약수의 개수를 그거를 y라고 정의하면 그건 함수가 될까요? 오. 왜냐면 4의 약수라고 하는 것은 1, 2, 3인데 그 개수는 3개지. 그럼 x가 4일 때 y는 3이라고 오직 하나 정해질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중3 거 배웠으니까 써먹을 수 있겠다. x의, 예를 들어서 x의 제곱근을 y라고 해보자. 그럼 이건 함수가 될까? 제곱근의 뜻이 뭐였지?
제곱해서 x가 되는 수지. 예를 들어서 4의 제곱근 하면 뭐 있어요? 제곱해서 4 되는 수. 그러지.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y가 2개 되니까 이거는 함수가 안 되겠지. 그러면 만약에 x의 제곱을 y라고 한다. 이건 함수 되니? 이건 함수 되지. 그쵸? 왜 x가 예를 들어 4다. 4제곱은 얼마? 16. x 하나 정해지니까 y가 오직 한 개만 정해졌으니까 이건 함수가 되는 거야. 됐지? 함수 돼요. 자, 함수의 뜻 되겠니? 됐죠? 자, 그러면 y가 x의 함수가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하고 예를 하나 들어보래. 자, 그러면 y가 x의 함수가 아닌 경우는 어떤 걸까? x가 하나 정해질 때 y의 값이 2개 이상이거나 없는 경우. 그쵸? 없는 경우. y 값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함수가 안 된다. 그러니까 x가 하나 정해지면 y는 오직 무조건 딱 한 개가 그 값으로 제시돼야 돼. 결과가 나와야 돼. 그래야지 함수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 많이 들어줬지? 뭐 할래?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제일 쉬운 거 제곱근은 중3 내용이니까 써먹을 수 없으니까 x의 약수의 개수 할까? 약수의 개수하면 안 되고 약수라고 해야 되지. x의 약수를 y라고 할 경우. 얘들아, 우리가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 y가 누구랑 같은 거니? y가 함수값. y가 x가 하나 정해질 때 그에 따라 나오는 함수값이 y거든. 함수값. 밑에 설명돼 있구나. 자, 밑에 함수값이란 무엇이냐? 함수값. 함수값은 누구를 얘기해? y값을 얘기해요. y값. y값을 함수값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x가 하나 정해질 때 y가 오직 하나 정해진다는데 그 y값을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것을 기호로 어떻게 쓰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위에 x의 약수의 개수를 y라고 하는 것은 함수가 됐었지. 그럼 x가 8이면 8일 때 y 값이 얼마지? 얼마? 8의 약수는 몇 개? 4개. 그러면 y는 4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x가 8일 때의 함수값이 x가 8일 때의 함수값이 4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표현 방법이 진짜 여러 개거든. x가 8일 때 함수값이 4다라고 하기도 하고 x가 8일 때 y값이 4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거를 통틀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함수의 이름을 f라고 정해볼게. f. 함수의 이름을 여러 개 정할 수 있어. f라고 정하기도 하고 보통 f로 정하죠. 펑션 해서 f. 근데 g라고 정할 수도 있어. h라고 정할 수도 있고 뭐 i라고 정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 내가 그 함수의 이름을 f라고 한다고 하면 그 f라는 함수에서 x가 8이라고 하는 것은 4라는 값을 취하게 되니까 4라는 값을 쏘게 되니까 F8은 4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야.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 이 말의 의미가 X가 8일 때 Y 값이 4예요. 이 뜻이지. 그렇죠? 그래서 함수 값은 Y 값을 얘기하는 거고 Y 값은 뭐를 얘기한다고? X가 쏘는 그 값, X가 누구를 맞추는지, X가 누구의 값을 취하는지를 얘기하는 게 함수 값인 거야. 자, 그러면
FP가 예를 들어서 Q다. 이 말은 무슨 뜻인데? FP가 Q다. 이거는 X가 P일 때 Y의 값이 Y가 얼마다? Q이다. 이걸 뜻하지. 그치? X가 P일 때 함수 값이 Q이다. 이걸 얘기해요. 자, 그러면 3번의 1차 함수는 뭘까? 1차 함수는 1차 식에 대한 어떤 함수를 얘기하겠지, 그치? 그래서 1차 함수라는 것은 x에 대한 1차 식인데 함수가 돼야 되니까 x와 y의 관계식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함수는 두 변수에 대한 관계잖아. 두 변수에 대한 관계.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의 꼴로 표현되는 것을 1차 함수라고 하는데 얘가 1차 함수가 되기 위해선 a는 당연히 0 되면 안 되지. 근데 b는 0 돼도 상관없지. 맞지? 그러니까 1차 식에 대한 어떤 함수꼴을 1차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건 너무 쉽고 간단하다. 됐니? 자,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단원에서 할 것은 뭐냐면 1차 함수거든. 1차 함수. 근데 1차 함수의 가장 기본은 실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정비례예요. 정비례 그래프. 자,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정비례, 중학교 1학년 때 했었던 정비례부터 한번 배워볼까? 정비례. 정비례 뜻이 뭐였더라? x의 값이 2배, 3배, 4배, 땡땡땡 될 때 y의 값도 몇 배 되는 거? y의 값도 2배, 3배, 4배가 되는 관계. 뭐 이게 정비례였지. 그죠? 이게 정비례였는데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있느냐면 200원 한 건에 200원인 공채 X권의 가격을 Y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X가 한 권 사면 가격 얼마지? 200원이죠. X 두 권 사면 Y 얼마? 400원이지. X 세 권 사면 Y는 얼마? 600원이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X가 2배, 3배, 4배 될 때 Y도 2배, 3배, 4배 되는 거 맞지? 그쵸? 근데 이거의 관계식을 세우면 어떻게 되니? 관계식이. Y는 X 권수에다가 한 개 가격인 200을 곱하면 되니까 Y는 200X라고 하는 관계식이 되거든. 그래서 그 정비례 관계는 관계식이 어떤 꼴이 되느냐 하면 Y는 무슨 X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 정비례 관계식은. 그때 요 A를 비례상수라고 하지, 그치? 그래서 Y는 AX 꼴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좌표 평면에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고 살펴보는 거지, 그쵸? 그래서 Y는 AX에서 이것의 그래프를 표현해 볼 건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A자리 1을 넣어서 Y는 X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자. 자, Y는 X의 그래프는 X에다 0 넣으면 Y가 0이지. 그래프라는 건 X와 Y의 순서상을 좌표 평면 위에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0,0을 표현하면 여기지. X가 1 넣으면 Y가 얼마인데? 1인가 맞니? 그래서 X에 1을 넣었더니 Y가 1이니까 1,1을 지날 거야. 그래서 1,1도 지날 거예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y도 마이너스 1이겠지? 왜 x, y는 서로 같은 값을 가지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도 지날 거거든. 그래서 요런 점들을 모두 다 이렇게 있는 거지. 왜냐하면 요 사이사이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존재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모두 다 샥 연결해 보면 그게 뭐가 된다고? 직선이 돼, 직선. 그쵸? 그런데 y는 ax에는 x짜리 0을 넣으면 y 값이 항상 0이니까 얘는 0,0, 즉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정비례 그래프 y는 ax의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얘는 어떤 그래프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야.
자, 근데 A가 지금 0보다 큰 경우는 그쵸? 0보다 큰 경우 Y는 AX에서 A에 1을 넣었던 Y 때 1X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 근데 만약에 Y는 2X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Y는 2X. 얘도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겠지만 x에 1을 넣으면 y 값이 2가 되니까 1,2를 지나서 요 점을 지나거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요게 바로 y는 2x. 요거는 y는 1x.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 a 값이 클수록 요 1에서 2로 커질수록 y축으로 더 가까워졌다. 그쵸? 그런데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었다고 해봐. 즉 y는 마이너스 1x였다고 해봐. 그러면 x에다 1을 넣으면 아까는 1이었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니까 1 넣었을 때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한 칸 내려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쵸? 아까랑 다르죠? 자, A가 여기서 0보다 큰 양수인 경우면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지만 A가 0보다 작은 음수인 경우는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거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x의 그래프가 이렇다면 Y는 마이너스 2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아까 플러스였을 때는 오른쪽 한 칸 갔을 때 위로 두 칸 올라갔다면 얘는 오른쪽 한 칸 갔을 때 밑으로 두 칸 내려가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형태가 되느냐면 요렇게 1, 마이너스 2를 지날 거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치? 위로 올라갈 것을 밑으로 내려간다 생각하면 된다. 됐죠? 자, 그래서 자, 이것의 그래프는요. A가 0보다 클 때는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생각할 건데 0보다 클 때는 몇 사분면 지나더라? 제 1, 3, 4분면을 지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근데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된다고? 제 2, 4, 4분면을 지나. 그리고 그래프가 2, 4, 4분면 지나면서 원점을 지나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 A가 지금 양수인 경우에 1에서 2로 커지면 Y축으로 가까워졌지. 근데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로 더 작아지면 Y축으로 가까워지거든. 이거를 하나로 얘기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니?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자, 원점을 지난 직선이고 절대값 A가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지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정비례 그래프가 바로 1차 함수의 기본 형태가 기본 형태. 자, 기본 형태가 되고 음, 잠시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그 기본형에다가 상수함을 붙여보자. 상수함. 알겠지? 자, 요거 원리 어떻게 그래프 그리는지 원리를 볼게. 자, 우리가 y는 x 그래프부터 그릴 거거든. 이거는 x랑 y 좌표가 모두 다 같은 거니까, 그쵸?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로 그려진다 그랬지. 근데 x랑 y 한 가운데 점을 지날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왜냐하면 x가 1일 때 y 값이 1이거든. x가 2일 때 y 값이 2거든. 그런데 여기 뒤에 플러스 1을 붙여봐. 그럼 x에다 1을 넣으면은 y 값이 1이 아니고 그 y 값이 1만큼 커져가지고 2가 되지. 그러면 x가 1일 때 1이 아니고 위로 한 칸 올라가서 2의 점이 찍혀야 되는 거 맞니? 요렇게. 그렇죠?
자, x에 2를 넣으면 아까 2였는데 2에서 어떻게 한다고? 한 칸 위로 올라가야 돼. 왜? y 값이 1 커질 거니까. 그러면 2,3을 지낼 거야. 그러면 모든 y 값들이 다 한 칸씩 위로 올라가서 점이 찍히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형태가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엄마야. 음, 역시 신세계. 자, 이런 식으로 아무리 이상하게 그것도 다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위로 한 칸씩 올라가서 그릴 건데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은 결국에 뭐 할까요? 평행하겠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위로 올리긴 올리는데 위치만 바뀔 뿐이지 모양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도형을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옮기는 것을 평행이동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평행이동은 자, 평행이동은 어떤 도형을 일정한 거리만큼 일정한 방향으로 옮기는 거. 그러니까 모든 이 도형을 구성하고 있는 게 점이 무수히 많은데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을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이동하는 것이 평행이동이거든. 그러니까 모양은 바뀔까 안 바뀔까? 당연히 안 바뀌지. 모양은 안 바뀌고 위치만 바뀝니다. 그러면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그래프는 y는 ax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리려면 어떻게 한다고? 여기가 플러스 1이었으면 위로 한 칸 올라가서 그리지만 뒤에가 마이너스 1이었으면 어떻게 할까? 밑으로 한 칸 내려와서 그리면 되지. 그렇죠? 그런데 평행이동, 도형을 이동을 할 때 있잖아. 봐봐, 얘들아. 요 도형이 있었지. 요 도형. 요 도형을 내가 요렇게, 에이, 이것만 어떻게 하지? 오케이. 요 도형을 있잖아. 내가 요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 그쵸? 이렇게 오른쪽 왼쪽 되겠니? 근데 이 도형 어떻게 하다 할 수 있냐면 위아래로 밑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평행이동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평행이동 하는 방법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고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거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세로축이니까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거고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거는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거야. 그런데 이 직선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다고? 이것의 그래프는 Y는 AX를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뒤에가 플러스 뭐가 붙으면 위로 올라가는 거고 마이너스 뭐가 붙으면 밑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Y축의 방향으로 자 뒤에 붙어 있는 숫자만큼 B만큼 평행 이동 시켜서 그린다. 자 그러면 원래는 이 직선이 무조건 이 원점에서 만났죠. 그런데 얘가 평행이동 되면서 원점이 아닌 다른 점들에서 만나게 되지. 그쵸? 그때 X축하고 만나는 점의 X좌표를 X절편이라고 해. Y축하고 만나는 점의 Y좌표를 Y절편이라고 하거든. 자, 다시 X절편부터 X절편은 자, 도형이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X절편이라고 해. Y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도형이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가 있을 건데 그것을 Y절편이라고 해. 됐어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2x-4다 한번 해보자. y는 2x-4다. 자, 요거 그래프로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프. 얘는 어떤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된다고? y는 2x라고 하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되지. y는 2x는 당연히 0,0을 지날 거예요. 그리고 x가 1일 때 1을 넣으면 y 값이 2잖아. 그래서 0,0과 1,2를 지나는 직선의 형태가 될 거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됐니? 그런데 여기 뒤에 보니까 마이너스 4가 붙었어. 그럼 어떻게 그리니? 밑으로 4칸 내려야 되지. 그러면 0,0이었던 것이 밑으로 4칸, 1칸, 2칸, 3칸, 4칸 내려서 이 점으로. 그쵸? 됐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느냐면은 이렇게 그려져야 돼. 평행하게 그려져야 돼. 평행하게. 왜? 요걸 밑으로 4칸씩 모두 다 내린 것이 이 그래프니까. 됐니? 그러면 얘가 X축하고 Y축에서 무엇인가 만나게 되지. 여기는 아까 마이너스 4였죠. 그쵸? 그래서 이 직선에 y절편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자, 요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요거는 좌표로 표현하면 x좌표는 0이고 y좌표는 마이너스 4거든. 그렇지만 이 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4니까 y절편이 마이너스 4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x축하고 만나는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그렇지. 왜냐하면 X축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X축의 성질, X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Y좌표가 0이니까 내가 X절편을 구하려고 하면 Y자리에 0을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Y에 0을 넣고 요 방정식을 푸는 거야. 1차 방정식을. 그러면 2X는 4가 되니까 X는 2가 되죠. 그러면 이 점 좌표는 2,0이거든. 그치만 내가 X 절편을 물어본다고 하면 X 절편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 점의 X 좌표가 X 절편이니까 X 절편은 2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됐니? 자, 그래서 내가 X 절편을 구하라고 하면 누구에다가 어느 자리에다가 Y 자리에다가 0을 넣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X 절편은 음, X 절편은 Y가 0일 때의 X값을 얘기해요. 그러면 Y좌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X가 0일 때 Y값을 우리는 Y절편이라고 하겠지. 자, 그럼 우리가 1차 함수가 Y는 AX 플러스 B였는데 Y절편 구한다고 생각해봐. Y절편 X에 0 넣어야 된다 그랬잖아? 여기 X에 0 넣어봐라. 0 넣으면 Y는 뭐가 되니? B가 돼. 그래서 그 1차 함수에서 이 상수항이 바로 무슨 절편이다? Y절편이 돼요. 그쵸? 또, 내가 이제 X에 0 말고 Y에다 0 넣어봐. Y 0 넣으면 어떻게 돼? AX 플러스 B는 0 되는 거 맞니? 얘들아, 이걸 뭐라고 하는데? 지호야, 이거 뭐라고 해? 이거 뭐라고 해? 이거 뭐라고 해, 이거? 혜린아, 이거 뭐라고 해, 이거? 그렇지. 1차 방정식. 그쵸?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x 절편을 구하려고 하면 이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되지.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한 것이 바로 x 절편이 돼. 요게 x 절편이 돼. 되겠어? 이 원리는 우리가 고등수학상에서 배운 2차 함수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요. 그대로. 모든 함수에서 다 적용돼. 자, 그래서 x좌편, y좌편 설명을 했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 야, 내가 y는 ax 그래프만 잘 그릴 수 있으면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모든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겠지. 그치? 들어와서 담배 냄새 나지 않니? 나지?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y는 ax 했을 때 우리 a가 1인 경우랑 A가 2인 경우 한번 살펴보자. A가 1인 경우랑 A가 2인 경우. A가 1이면 아까 어떻게 그려졌더라? 요렇게 X축하고 Y축의 한가운데를 이렇게 진하게, 그쵸? 요렇게 그리죠. 근데 A가 2가 되면 어떻게 그렸더라? X가 1일 때 Y가 2였으니까 Y가 X일 때보다도 조금 더 경사가 가파르게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지지. 그러면 우리가 이 직선하고 이 직선 중에 경사가 누가 더 가파르니? y는 2x가 더 가파르지, 그치?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 직선이 훨씬 더 많이 급격하게 기울어졌어요 라고 얘기하잖아. 그때 어떤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를 우리가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거든. 자, 기울기는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를 수로 나타낸 거. 자, 그런데 얘하고 얘는 왜 y는 2x가 조금 더 많이 가파르냐 하면은, 자, 얘가 아까 x가 1일 때 y좌표를 잘 살펴보면 되거든. x가 1일 때 y좌표가 요거 y는 x는 y 값이 1이었지. 근데 y는 2x는 y 값이 2였지. 그러니까 똑같이 오른쪽으로 한 칸 갔을 때 얘는 위로 한 칸만 올라가면 도달하지만 얘는 위로 몇 칸 가야 돼? 두 칸을 올라가야지 도달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y는 2x라고 하는 것이 경사가 더 급하단 말이야. 자, 여기 y는 2x가 경사가 더 가파르거든. 그러면 그 기울어진 정도는 얘가 더 가파른데 그걸 어떻게 수로 표현하느냐 하면 얘가 지금 오른쪽 한 칸 갔을 때 얘가 1이고 얘는 2였지. 근데 오른쪽으로 두 칸 가봐. 오른쪽 두 칸. 두 칸 가면 y는 1x는 위로 두 칸 올라가겠죠. 이렇게. 근데 y는 2x는 위로 몇 칸 올라가야 되겠니? 네 칸을 가야 돼. 네 칸. 근데 같은 비율만큼 올라가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면 이 오른쪽으로 간 거랑 위로 간 수평거리랑 수직거리를 비교했을 때 그것의 비율이 늘 일정하도록 이게 가고 있어.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그 기울기는 이 직선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거리랑 수직거리의 비율로 제시할 수 있는 거야. 이때 이 수평거리가 바로 뭐냐면 직선 위에 두 점이 있을 때 x가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x 증가량을 얘기하는 거고 수직거리가 이 두 점이 있을 때 y 값이 얼마만큼 커졌는지 y의 증가량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하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의 비율로 구할 수 있어요. 얘들아, 그러면 요거 아까 y는 1x에서 기울기 한번 알아보자. x가 1 증가할 때 y가 1 증가했으니까 기울기가 1이지. 근데 y는 2x는 x가 1 증가할 때 y가 2 증가했으니까 기울기가 2지. 그 기울기가 누구랑 같은데? 여기 앞에 있는 a랑 같지. 맞지? 왜? y는 ax에서 이 식의 양변을 x로 나눠봐라. 그럼 x분의 y는 a가 되는 거 맞니? 이게 x 증가량, 이게 y 증가량이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것이 바로 x 증가량과 y 증가량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a 자체가 기울기가 돼요. 그래서 1차 함수는 실은 너무너무 명확해. 왜 명확하냐 하면 다 나와 있어. 식에서. 자, 봐라. 1차 함수가 y는 ax 플러스 b였지. 여기서 요 b가 뭐였지? x가 0 넣었을 때 y 값이니까 y 절편이었잖아. 그런데 x 앞에 있는 이 계수 a가 뭐라고? 기울기잖아. y 절편을 알면은 직선에 지나는 점을 한 점을 알 수 있죠. 기울기를 알면은 그 직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지나는 점과 한 방향을 아니까 이 직선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려진다. 됐지?
그래서 이때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그 값이 누구랑 같으냐면 1차항 계수 a랑 똑같다. 1차항 계수 a랑 같아요. 자, 요게 x의 계수라고 적을까? a라고 적지 말고. 자, 그러면 6번 보자. 6번. 자, 세 점 ABC가 있는데 이것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K 값을 한번 구해보래. 자, 그러면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고 C라는 점이 있는데 이게 한 직선 위에 있대. 그 무슨 말이냐 하면 A, B, A에서 B로 향하는 방향이나 그죠? A에서 C로 향하는 방향이 서로 일치하는 거지. 얘들아, 직선의 방향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기울기. 그러니까 요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하면 이 직선이 세 점인데 세 점 중에서 두 점을 연결하면 직선이 되는데 그 직선들의 방향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은 직선 AB, 우리 직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이것의 기울기가 직선 AC, AC에도 되는데 BC에도 상관없거든. 지금 우린 BC 할게. 자, BC의 기울기랑 같다. 그래서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기울기로 그 점을 음, 기울기로 이 문제를 접근해 줄 건가요? 왜? 기울기가 직선의 방향을 얘기하니까. 자, 그러면 직선 AB 기울기 한번 구해보자.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었지? X 증가량 할게요. X 증가량은 얼마만큼 증가했는지니까 빼보면 돼. 근데 순서가 중요해. 뭐 마이너스 1에서 2를 빼도 되고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도 되는데 순서를 꼭 지켜줘야 돼. 그러면 2에서 선생님 마이너스 1을 뺄게.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면 이게 X의 증가량이지. Y 증가량은 Y끼리 빼는 게 Y 증가량이겠죠. 우리가 아까 앞에서 뒤에 걸 뺐으니까 요것도 앞에서 뒤에 걸 빼주자. 그럼 K에서 6을 빼줬다. 자, 요 값이. 자, 직선 BC의 기울기. BC. 이 직선과 이 직선. 이번에는 뒤에서 앞에 거 뺄까? 음수 나오는 거 귀찮으니까. 그럼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자. Y 증가량, Y 값끼리 뺍니다. 2에서, 우리가 뒤에서 앞에 걸 뺐으니까 Y도 똑같이 뒤에서 앞에 거 빼줘야 돼. 그럼 얘가 3분의 K-6이 되고, 요거는 2분의 마이너스 4가 되거든? 그러면 대각선의 곱이 서로 같다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대각선끼리 곱해주면 2K-12는 마이너스 10이다. 그럼 K는 0 되겠네. 그렇죠? K는 0이겠지. 조금 쉬다가 뒤에 가. 자, 이제 우리가 1차 함수가 뭔지 배웠고 1차 함수에서 등장하는 용어들도 거의 다 배웠거든요. 그래서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생각해 볼게. 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자, 첫 번째 평행이동을 이용하는 방법은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3x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렇지? 이것의 그래프를 어느 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해야 된다고?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시킨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 보면 얘들아 y는 마이너스 2분의 3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돼? 원점에서 봐봐. 이거 너희가 잘 모르더라. 원점에서 기울기라고 하는 게 요 앞에 있는 이 수였으니까 x가 2 증가할 때 y가 마이너스 3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갔는데 밑으로 몇 칸을 가야 돼? 세 칸을 내려간 거야. 세 칸을. 그래서 이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그래프를 그리면은 얘가 요렇게 그려진다고. 기울기가 요 정도 되게. 그런데 이거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 밑으로 몇 칸을 내려야 되지? 세 칸을 내려야 되겠지? 그래서 y절편이 마이너스 3이 되도록 그래프를 내려서 그리는 거다. 저거는 평행이동하게. 평행하게. 다시.
잠시만. 음, 요렇게. 그치. 요렇게 그리면은 요 빨간색 요 그래프가 요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가 되겠죠. 됐어? 어떻게 그린지 알겠어? 요 그래프를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를 그려서 밑으로 세 칸 내려서 그래프 그리면 되지 이렇게. 음. 자, 두 번째 x절편 y절편을 이용해 보래. 그러면 이제 x절편 y절편 구해줘야 되잖아. x절편부터 구한다. x절편 어떻게 구한다고? y에 0 넣으면 된다 그랬잖아. y에 0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3x 마이너스 3은 0이 돼. 그래서 이 1차 방정식 풀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3x는 이항하면 3이고 양변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면 되니까 3분의 1을 곱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맞니?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x절편은 마이너스 2 그리고 y절편은 얼마죠? y절편은 x에 0 넣으면 되는데 이건 쉽다 그랬지. x에 0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3이라 그랬지. 그렇죠? 그래서 x절편 마이너스 2 요 점을 지날 거고 y절편 마이너스 3 요 점을 지날 거고 그리고 요거 두 개를 슝 하고 이어주면 된다. 잠시만요. 진하게 그려야 되는데 진짜 못 그리네. 요렇게 숫자 표현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나고 나니까 제일 많이 활용되는 거는 y절편과 기울기 이용하는 게 진짜 제일 많이 활용돼. 나중에 이제 1차 함수도 계속 나올 거니까 그치? 왜냐면 직관적으로 딱 보고 딱 그려야 되거든. 1차 함수는. 막 이렇게 x절편 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다 구해? 그냥 바로 구해야지. 자, 바로 갑니다. 어떻게 하느냐. 기울기랑 y절편을 이용할 건데 y절편부터 먼저 찍는 거야. 자, 이 직선의 y절편이 누구였느냐면 여기 뒤에 있는 요 상수항이 y절편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여기 점을 찍어. 됐죠? y절편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기울기가 여기 기울기가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요 마이너스를 위로 올려서 생각하면 되겠지. 요 마이너스는 위에다 올려주자. 그러면 이게 x 증가량이고 이게 y 증가량이 되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두 칸 왔을 때 y 증가량이 마이너스 3이니까 밑으로 세 칸을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요 점을 지나는 거야. 되겠니? 그럼 이 점 좌표가 뭐게? 요 점 좌표가 뭐게? 응? 다시 2 콤마 마이너스 5겠지. 2 콤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이겠지. 미안하다. 2 콤마 마이너스 6이겠지. 됐니? 그래서 이렇게 두 점을 샥 연결한다고. 이렇게 연결하면 아까랑 같은 그래프죠. 자, 근데 우리는 이거 세 개를 다 할 수 있어야 돼. 지금은 다 할 수 있어야 돼.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보통은 3번을 제일 많이 쓸 거고 왜냐면 1차 함수는 모든 함수 중에 가장 기본이니까 고민해서 그리면 안 되고 그냥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바로 그려야 되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볼게요. 3번. 자, 다음 A, B 부호에 따라서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자. 자, 그래서 직관적으로 대충의 형태, 개형, 개괄적인 형태를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볼게요. y절편과 기울기를 이용해 보면 되거든. 자, 그래서 x축, y축 해놓고 우선 y절편을 찍는 거야. 자, y절편이 0보다 큰 양수다 그러니까 요렇게 요 점을 찍었지. 그런데 a가 양수야. A가 양수는 기울기가 양수인 거니까 어떻게 그리냐면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해야 되니까 오른쪽이 위로 향하게 오른쪽이 위로 향하게 이렇게 그리면 되죠.
됐지? 이렇게 그리면 된다. 자, 4번을 먼저 그려볼까? 4번. 4번은 y절편이 양수야, 그치? 그래서 y절편 양수를 그대로 점을 찍고 이렇게 찍었어. 근데 이번에 기울기가 음수니까 오른쪽 밑으로 내려오게. 이렇게 그리면 돼요. 오른쪽 밑으로 내려오게. 자, 7번 x축 y축 그려놓고 y절편이 양수니까 b가 0보다 크니까 y절편이 양수거든. 근데 기울기가 0돼. 기울어진 정도가 없으니까 얘는 이렇게 그리면 돼요. 됐니? 자, 우리 직선의 기울기 한번 봐봐. 얘들아 봐. 요렇게 직선이 x축하고 수평을 이룬다고 생각해봐. 봐봐. 선생님 이거 봐봐. 앞에 거 봐봐. 이건 기울기가 0인 거야. 알겠지? 근데 이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 그럼 기울기가 플러스로 커지는 거야. 되겠어? 자, 다시 요렇게 0이었잖아. 밑으로 내려와. 그러면 기울기가 음수로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이 지금 이거 보면 어떤 의미냐면 여기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죠. 그렇죠? 직선에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잖아. 지금 여기서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면 아니요. 이거 회전시켜야 되는데 다시 회전. 자, 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양수, 오른쪽이 밑으로 내려오면 음수. x축하고 딱 평행하면 기울기는 0이거든. 그런데 얘들아 이게 쭉 올라가서 x축하고 이렇게 수직이 되게 지금 y축과 평행할 수 있겠지. 이렇게 되면은 x의 증가량이 있어요, 없어요? 이 점과 이 점은 x 좌표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x 값끼리 빼주면 0이지. x 증가량이 0이니까 기울기에서 분모가 0 되잖아. 우리 어떤 분수에서 분모 0 될 수 있니? 없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울기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자, 다시 보자. 직선이 이렇게 됐어. 기울기가 뭐라고? 0이지. 오른쪽 위로 올라갔어. 기울기 양수지. 오른쪽이 밑으로 내려왔어. 기울기 음수지. 근데 기울기가 슉 계속 커지다가 x축하고 수직이 됐어. 기울기 있어 없어? 없어. 되겠니? 응? 여튼 얘는 지금 요 7번째는 기울기 0이랬으니까 x축하고 평행하게 그리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거는 b가 0이니까 y좌편이 0이거든. y좌편 0이니까 요 점을 지나는 거야. 그런데 기울기 a가 0보다 커. 양수야.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 그리면 되지. 이렇게. 되겠니? 자, 두 번째. b가 0이니까 y좌편이 0인 거야. 그런데 a가 0보다 작은 거야. a 0보다 작으니까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 이렇게. 되겠어? 자, 8번. 얘들아, 8번은 b가 0인데 a가 0이래.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겠니? y는 ax 플러스 b에서 b가 0이고 a가 0이지. 그러면 y는 0 되지. 됐니? y는 0 되지. y는 0은 어떤 직선이냐면 x가 어떤 값을 가지던지 간에 y가 항상 0이라는 직선이거든. 이 말 무슨 말이냐면 y절편은 0인데 기울기가 0 돼야 되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y절편이 0이니까 요 점을 지나 기울기 0인 거 아까 x축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그리면 된다 그랬지. 그렇죠? 그래서 y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은 x축을 얘기해요. x축이 바로 y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이야. 이 직선의 이 관계식의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 얘는 x가 1이어도 y가 0이란 뜻이고 x가 2여도 y는 0이란 뜻이고 x가 3이어도 y가 0이란 뜻이기 때문에 x가 어떤 값을 가지더라도 y 값은 항상 0이야. 그 뜻이야. 그래서 y 값이 항상 0인 직선이 x축이지. 이게 x축의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야. 됐죠? 자, 세 번째 거.
이번에는 B가 0보다 작은 음수야. Y절편이 음수래. 자, 그래서 음수에다가 점을 찍어 놓고 원점보다 밑에서 만나게 점을 찍어 놓으면 되죠. 그리고 기울기가 0보다 크거든? 기울기 0보다 크면 어떻게 해야 되니? 오른쪽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 되지. 자, 이번에 B가 0보다 작아. B 0보다 작으니까 원점보다 밑에 있는 점을 지나고 A가 0보다 작으니까는 이게 오른쪽 밑으로 내려오게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자, 9번도 해보자. 자, B가 0보다 작다 했으니까 원점보다 밑에서 만날 거고 A가 0이래. A가 0인 건 뭐라고? 기울기 0이니까 X축하고 수평이 되게 수평선을 그리면 된다 그랬다. 그쵸? 수평선. 이렇게 그리면 된다. 여러분들 여기 X축, Y축 나중에 헷갈리니까 표현해 주세요. 선생님 미쳐다 표현을 못했는데 여기 X축, Y축 표현해야지 뭐 직선을. 음. 되겠나? 자, 그 다음 이제 9번. 자, 한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두 1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해보래. 얘들아, 평면 위에 직선이 두 개 있대. 이렇게 직선이 두 개. 직선은 실은 얘들아, 직선은 선분과 다르지. 끝이 있어 없어? 없지. 자, 그러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뭐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겠죠. 그 다음 또 어떤 거 있을까? 두 직선이 평행해서 안 만날 수 있지. 두 직선이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서로 일치할 수도 있겠지. 그렇죠. 일치하면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겠지. 아이고 선생님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되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만나잖아요.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스스로 머리 때려야 돼, 그치? 뭐라고? 직선이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계속 가서 이렇게 만나는 거지, 그죠? 됐죠? 그래서 직선은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개 중에 한 개야,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든지, 평행해서 안 만나든지, 두 개가 일치해서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든지. 그런데 두 직선이 만약에 평행하다고 생각해보자. 평행하다, 이렇게 두 직선이 평행하다. 그러면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은 방향이 똑같은 거 맞니? 그쵸? 방향이 똑같죠. 위치만 다를 뿐이지 방향이 같잖아. 그러니까 누구는 같아야 되는 건데 기울기가 같아야 돼. 그래서 두 그래프가 평행하도록 하려면은 잠시만 문제에서 한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자 그랬으니까 설명해보자. 어떤 관계가 있다고? 두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있어요. 그쵸? 한 점. 자, 두 번째도 뭐 하는 거 있다고? 평행하다. 평행한 거 있지. 자, 세 번째는 뭐 있었다고? 일치한다. 일치. 자, 그럼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니? 한 점은? 두 직선의 방향이 서로 다르면 되잖아. 그래서 기울기가 다르다. 평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방향이 같으니까 기울기는 같아야 돼. 기울기는 같고. 근데 만약에 y절편까지 같아버리면 두 직선은 완전히 일치하게 되니까 기울기는 같지만 y절편은 다른 거지. 일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두 개 완전히 똑같아야 되니까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으면 되겠지. 기울기가 같고 y절편도 같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정리해 놓은 것은 요거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알겠죠? 질문에 대한 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1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또 답하자 그랬으니까 그럼 두 그래프가 평행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 달라야 되잖아. 근데 기울기가 뭐였냐면 x 앞에 있는 개수였으니까 이 개수는 같아야 되지. 그래서 a가 3과 같아야 돼.
근데 y절편은 달라야 되잖아. 그래서 b는 2가 되면 안 되겠죠. b랑 2랑은 달라야지 평행하다. 그러면 두 그래프가 일치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아서 완전 일치해야 되지. 그래서 a는 3, b는 2 이렇게 되지. 자, 세 번째, 두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방향이 처음부터 다르면 되니까 기울기 자체가 다르면 되죠. y절편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고 상관없어, 그치? 자, 그러면 10번. 자, 이번에는 이제 뭐 할 거냐면 1차 함수에서 우리가 예전에 1차 함수 식이 나와 있고 그 직선을 해석하는 걸 했거든. y절편이 어떻고 x절편이 어떻고 기울기가 어떤지 그래프 모양 어떤지 해석했는데 이제는 그 뭐고 조건들이 나와 있고 식이 어떤지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식이 어떤지. 자, 그러면 기울기가 이고 y절편이 1인 직선이다 하면 어떻게 식 작성하면 되니? 이건 대빵 쉽지. 기울기가 누구더라? x 개수니까 x 개수에다가 적어주고 y절편은 상수항이었으니까 상수항에 적어주면 되죠. 그래서 y는 2x 플러스 1이다 하면 되겠지. 자, 2번은 기울기는 3이고 점 1,1을 지나는 직선이래. 자, 기울기가 뭐였느냐면 x항의 개수였으니까 3x. 근데 y절편을 모르니까 b라고 두는 거야. 그대로. 그런데 얘가 1,1을 지나잖아. 그러면 지난다는 말은 지나는 점은 이 점을 이 관계식에 대입했을 때 참이 되는 점이잖아. 그래서 요걸 대입해. x1을 넣고 y에 2를 넣어. 그럼 2는 3, 1은 3 플러스 b. 그럼 이걸 이용해서 b를 구할 수 있겠죠. b 이용하면은 b가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y는 3x에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2번의 관계식이겠지. 자, 3번.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럼 이번에는 기울기도 안 나오고 y절편도 안 나온 거지. 그래서 구하면 돼. 기울기부터 구하자. 기울기. 기울기 어떻게 구하더라?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 증가량은 서로 빼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뒤에 식에서 앞에 있는 점을 뺄 거예요. 그러면 4에서 2를 뺀 것이 x 증가량. y 증가량은 3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것이 y 증가량. 그럼 2분의 4가 되니까 기울기는 2가 되겠지. 그래서 y는 2x. 근데 y절편은 여전히 모르니까 b라고 두는 거야. 그러고 나서 b를 구하려고 하면은 이 점을 아무거나 하나 대입한다. 대입한다. 그래서 2, 마이너스 1을 넣을게. 그러면 마이너스 1은 x에 2 넣으면 4 플러스 b. 그럼 b는 4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5죠. 그러므로 관계식이 y는 2x에 마이너스 5, b가 마이너스 5니까 요걸 넣어주면은 이게 1차 함수 식이 된다. 자, 4번. x절편이 2, y절편이 4인 직선이다. 그럼 이 절편은 x축과 만나는 점 x좌표니까 얘가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려면은 지나는 점의 좌표는 2,0을 지난다고 할 수 있겠지. 또 y절편이 4라는 것은 y축하고 만나는 때에 y좌표가 4인 거니까 요거는 0,4를 지난다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y는 ax 플러스 b에서 a부터 구한다. 기울기는 뭐더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 앞에서 뒤에 거 뺄게. 그럼 2 빼기 0 하면 2분의 y 증가량 0에서 4 빼면 마이너스 4.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거든. 그럼 마이너스 2x. y절편, b가 y절편이잖아. y절편 4. 이렇게 하면 끝이겠지. 됐어요. 1차 함수는 껌이야, 껌. 쉬워. 자, 11번. 자,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bx-a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해보래. 자, 이 그래프를 가만히 보고 판단하는 거야. 누구를? a, b의 부호를. a 부호는 어떻게 돼? a는 기울기지. 기울기는 오른쪽이 잘 봐. 얘들아 직선에 여기 오른쪽에 있고 여기가 오른쪽.
여기가 왼쪽이야. 오른쪽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기울기가 음수지. 그쵸?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의 부호는 어떠느냐? 0보다 작은 음수야. B는 Y절편이었거든. Y절편은 Y축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잖아. 이게 원점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B는 0보다 크단 말이지. 그런데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은 Y는 BX-A야. BX-A. 그럼 이 직선은 지금 기울기는 어떻게 되니? 기울기. 기울기가 B지. 근데 B가 0보다 큰 양수지. 그쵸? 그 다음에 Y절편은 누군데? Y절편. Y절편이 상수항인데 상수항이 마이너스 A잖아. A가 0보다 작은 음수였는데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를 한 번 더 곱했으니까 0보다 크겠지.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고 Y절편도 양수인 그래프를 그리면 되거든. 자, 그럼 그려보자. 아까. 자, Y절편은 원점보다 위로 가야 되지. Y절편이 양수니까. 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죠? 그럼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 그리면 되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몇 사분면을 지나느냐 하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은 지나는데 4사분면을 지나지 않지. 우리가 구하는 것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이니까 제 4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자, 12번. 두 1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AB라고 한대요. 자, X축과 만나는 점이 바로 X절편을 얘기하는 거잖아. X절편은 Y에 0 넣어야 되지. 그래서 여기 Y자리 0 넣자. 0 넣으면 3X-3. 그러면 3X는 3이 되고 X는 1이겠지. 그래서 A점 좌표는 몇 콤마 몇이다? 1,0이죠. 됐어요? 자, 요것도 y자리 0 넣고 x절편 구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k가 되고 이 항하면 2분의 1x는 k가 되고 양변에 2를 곱하면 되니까 2k가 돼. 그래서 b점의 좌표는 2k, 0이거든. 근데 이 만나는 점을 AB라고 했을 때 선분 AB의 길이가 5였다. 선분 AB 길이가 5였다. k 값을 구해보래. 얘들아,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있지.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이 있으면 A라는 점의 좌표가 지금 1인 거고 B라는 점의 좌표가 2K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K가 문자기 때문에 B가 A보다 더 작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A가 오른쪽에 있고 B가 왼쪽에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둘 다 선분 길이가 뭐 돼야 된다고? 5가 돼야 된대. 그러면 여기가 1이니까 5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얘는 뭐가 돼야 돼? 6 돼야 되는 거 맞니? 그럼 이 K가 6인 거니까 K는 얼마인 건데? 3이지. 자, 여기가 1인데 요 3분 길이가 5가 돼야 되거든. 1에서 왼쪽으로 다섯칸 가면 얘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4 돼야 되지? 그럼 이 K가 마이너스 4인 거니까 K는 마이너스 2인 거지. 그래서 K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2 해서 두 개가 돼야 돼. 두 개. 자, 그 다음에 13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을 이은 선분과 만날 때 상수 A값. 자,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보면 A가 기울기지. 기울기. X 개수니까 기울기. 근데 이게 Y 절편은 마이너스 3으로 고정되어 있거든. 그러면 이 점은 반드시 지나야 돼. 이 점 반드시 지나는데 이 선분 AB하고 만나도록 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 직선이 더 내려와서 이렇게 B점을 지나는 순간이 있을 건데 요거보다는 이 직선이 더 위로 올라가야 되겠지. 근데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그쵸? A라는 점을 지날 때가 있을 거예요. 아이고 잠시 A라는 점을 지날 때가 있을 거야.
요렇게. 요거보다는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가 더 작아야 되잖아. 되겠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A를 지날 때의 A 값과 B라는 점을 지날 때의 A 값을 먼저 구하는 거야. 자, 그럼 A라는 점이 2,1이니까 2,2를 지날 때의 A 값을 구해보자. 자, Y는 AX-3에서 2,1을 지날 때 A 값이니까 대입하면 돼. 그럼 2A는 4가 되고 A는 2가 돼. 그렇죠? 자, 그래서 요때 A 값은 2인 거야. 두 번째. B라는 점이 3,-1이니까 이것을 지날 때의 A 값을 또 구한다는 거지. 땡큐. 땡큐. 1,2였대요. 그러면 Y는 AX-3에서 1,2. 2는 A-3. 이때 A는 그럼 5겠네. 아까 그래 길게 너무 작아서 당황했어. 됐죠? 그 다음에 3,-1을 지날 때 그래서 Y는 AX-3에서 X에 3 넣고 Y-1 넣고 그러면 3A-3이고 3A는 이 양함이 2거든. 이때 A는 얼만데? 3분의 2인 거지. 자, 그래서 보면 아까 요때 A 값이 요때 A는 5인 거고 그리고 이때 A 값은 3분의 2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두 점을 있는 선분과 만나야 되니까 그 A라고 하는 것은 A는 요 점을 지날 때보다는 위로 올라가야 되고 요 점을 지날 때보다 밑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A가 3분의 2보다는 커야 되고 5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선분의 양 끝점을 지날 때도 지나는 거죠. 그러니까 등호가 붙을 수 있겠지. 그래서 요게 답이 돼. 잘 나오는 형태다. 자, 마지막으로 14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에서 점 P는 점비를 출발해서 BC 위를 매초 2cm의 속력으로 점 C까지 움직인답니다. 매초에는 1초에 2cm씩. 1초에 2cm니까 2초 되면 4cm, 3초면 6cm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X초 후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는 거야. X초 후. 자, 우리가 지금 X초 후의 상황을 생각합니다. X초 후. 그러면 얘는 1초에 2씩 움직이니까 X초 후가 되면은 여기가 2X만큼 움직였겠지. 되니? 그때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데 이게 점 P가 점비를 출발한 지 10초 후에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래.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X초 후의 물론 바로 숫자를 넣어서 구해도 되는데 서술형 나올 거 대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X초 후의 사다리꼴 넓이를 Y라고 두고 관계식을 세우는 거야. 자, 사다리꼴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거든. 자, 이 아랫변 길이는 35에서 2x를 빼면 되죠. 그래서 윗변이 35, 아랫변은 35 마이너스 2x 곱하기 높이는 15 나누기 2니까 곱하기 2분의 1. y는 계산하면 70 마이너스 2x 곱하기 2분의 15 이렇게 약분합니다. 그래서 y는 약분하면 35 곱하기 15 하면 얼마냐? 5, 25. 5, 5, 35, 175. 5, 3. 525. 525. 빼기 15x. 그래서 y라고 하는 게 x에 대한 이런 1차 함수의 꼴을 가진다 그 말이지. 얘들아 x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 시간이니까 당연히 0보다 커야 돼. 그리고 BC 위로 움직이니까 그쵸? BC 위를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35가 되려고 하면은 여기 35가 되는 x로 가면 2분의 17이니
2분의 35니? 그쵸? 2분의 35 사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출발한 지 10초 후에 사다리꼴의 넓이니까 x가 10일 때의 누구를 구하는 거야? y값. y는 525에서 x에 10을 넣으면은 15 곱하기 10, 150을 빼는 거거든. 525에서 150 빼면 얼만데? 375. 그래서 답은 375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다. 됐나요?